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국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과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직을 박탈당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현장, 저녁 8시 뉴스, 뉴스 1번지, 뉴스 투나잇을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 유포한 가수 정주정 씨가 구속되며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는 소식과 또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특별법 제정 촉구와 소송이 주를 잇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우는 이진 씨 부모 피살 사건의 주변격 피의자가 구속됐지만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소식 등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특별법 제정 촉구와 소송이 주를 잇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양당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한 주였습니다. 3월 20일자 뉴스 현장에서는 2년 전 발생한 포항 지진이 주변에 있는 지열발전소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연구단의 결론이 나왔음을 전하며 피해 주민들은 이제라도 지진의 원인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2년 전 포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가동을 위해 높은 압력의 물이 지진이 일어난 주변 단층에 주입되면서 대형 지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전하며 이강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 서울대 교수는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지진 단층명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고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노심초사, 지진의 원인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려온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하면서도 쌓았던 불만을 터뜨리며 포항 지진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현장음을 냈으며 포항시가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음을 전하며 이번 연구 결과 발표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피해 주민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임도 보도했습니다. 3월 21일자 뉴스20에서는 포항 지진 원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 포항시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고 한쪽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정부를 상대로 포항 지진 피해 소송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사무소가 안내와 전화 응대로 정신없이 분주하다면서 이날 하루에만 60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틀 사이 현장으로 소송 접수를 하거나 접수 의사를 밝힌 인원만 1000여 명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한 지원과 특별 재생 사업 등 후속 조치 계획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포항시와 시민들은 조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3월 21일자 뉴스 1번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권의 무능이 부른 참사라고 날을 세웠고 한국당은 이마저도 남 탓이냐며 비판했음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회의에서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난 보수 정권 탓으로 규정하면서 그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같이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전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민경욱 대변인이 집권 여당이 현 정권의 책임을 과거 정권의 책임인 양 전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포항 시민들을 위로하고 재건의 의혹을 북돋기 위한 긍정적 에너지는 실종됐다고 비판한 것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4개월 뒤인 지난해 3월 발족한 정부 조사연구단이 포항 지진의 지열 발전에 대한 인재의 성격으로 확인한 가운데 피해 배상 등 시민들의 요구와 소송 진행을 위한 시민대책기구가 구성됐음을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민단체들의 성격과 구성 등에 대하여 약간의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각 단체들과 함께 일을 해감에 있어 피해자인 포항 시민들이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할 건지에 대한 코멘트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유익했을 것인데요. 현재 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매우 큰 액수가 회자되고 있는 만큼 이 건에만 급급한 단체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잘못하면 피해를 받는 시민들 중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이들이 특별법 제정 등 요구사항에 제대로 된 힘을 모을 수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소식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소식과 가수 정준영 씨가 휴대전화에 담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 그리고 사건의 핵심인 유착 의혹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임을 전했습니다. 3월 20일자 뉴스투나잇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구속됐음을 전하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정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것을 전했습니다. 정준영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는데요. 정 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비롯된 승리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습니다. 정 씨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도 구속됐으나 또 다른 버닝썬 직원인 영업이사 장모 씨는 버닝썬 사태가 촉발된 폭행 사건 당시 김상규 씨 가해자로 지목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으며 클럽에서 손님을 폭행한 클럽 아레나 보안 요원 윤모 씨 구속영장 또한 기각된 것을 전했습니다. 앞서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였으나 정 씨 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 씨와 승리 등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드러난 경찰과의 유착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임을 보도했습니다. 3월 23일자 뉴스 공고에서는 정준영 씨가 휴대전화에 담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휴대전화 3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한 대를 초기화 작업을 거친 뒤 제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추가 범행 증거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정 씨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실제 사용한 시기와 초기화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23일자 뉴스 공고에서는 경찰이 버닝썬 사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안이 광범위하고 사건의 핵심인 유착 의혹은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며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 수사가 시험대에 오른 형국임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클럽 버닝썬과 승리, 정준영 등 연예인의 불법 행동과 경찰과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팀이 기존 126명에서 152명으로 늘었으며 정준영 씨를 의혹 제기 열흘 만에 구속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음을 전하며 이제 수사팀이 클럽, 연예인, 경찰 간의 삼각 유착 의혹을 어떻게 규명해내느냐에 눈길이 쏠리며 민감용 경찰청장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을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을 비롯해 현직 경찰관 5명을 입건했으며 버닝썬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또 다른 경찰관 5명 등 최소 7명을 내사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가 3월 23일 뉴스 공고에서 경찰 수사 진행 내역을 매우 정확하고 자세하게 신속 보도한 것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보도를 통하여 시청자들은 수사 진행과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계좌, 통신 내역 및 식사, 골프 등에 대한 보도까지 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시청자들이 이 사건의 보도의 자세를 알 수 있게 해준 부분이었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승리, 정준영 등 사건과 경찰과 유착 의혹 등에 대하여는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연예인 사건이 꼬리를 물며 계속되고 있는지, 처음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알아야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배경과 기각 등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경찰과 유착 의혹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때 시청자들이 조금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클럽 버닝썬으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결국 어디까지 확대되고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사건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정준영과 가까이 지냈던 여러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워낙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은 영역이기에 잘못하면 전혀 관계없는 연예인까지 거론되어 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4일에 방영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2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의 현상을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방송입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위기의 지방의회라는 제목으로 본래의 사명을 잊은 지방의원들의 실태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믿기 힘든 뉴스들로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지방의원들이 한 음주운전과 갑질, 폭행 등 각종 일탈 행위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한 명의 국민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졌는데요. 급기야 지방의회를 폐지하자는 여론까지 나온 걸 보고 심각성을 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진 건 경북 예천군 의원 해외 연수 도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벌어지는가 하면 지난해 말 의원 해외 연수 도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예천군 주민들이 해당 의원 7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 정도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장면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가이드의 전화 연결을 통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심각성과 지역 주민의 분노에 비해 처벌은 미미했다는데요. 의원 2명은 제명을 받고 의장은 30일 출석 정지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의장으로 해외 연수단을 이끈 이영식 의원은 30일 출석 정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예천군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새해 첫날 대낮에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의원도 30일 출석 정지를 받는 데 그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가벼운 처벌로 넘기는 상황에 대해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이 설명해 줬는데요.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으나 구성원이 모두 지방의원인 관계로 서로를 감싸게 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솜방망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난해 지방의원 징계 건수 77개 중 단 8건만이 제명 처리를 한 것을 보아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처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로 뽑힌 의원들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 예산을 심의 확정하거나 사무를 감사 조사하고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2017년 기준 1년간 한 명의 지방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건수가 평균 1.6건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는 6개월 만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가 해외 연수를 갔다고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를 두고 김해찬 활동가는 모든 지방의원이 연수를 가게 되어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짚었는데요. 연간 한 명의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비는 25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외에도 여러 명목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해외 연수에 대한 실체는 실제 기록을 보니 더욱 가관이었는데요. 연수 추진 계획서에는 연수의 목적보다 대상 국가를 먼저 설정하고 연수와 관련한 회의는 출국 직전에 형식상으로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게다가 연수 계획은 여행사가 짜고 보고서는 지방의회마다 판박이로 써낸 것을 보니 국민으로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해찬 활동가가 언급한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계획서를 미리 심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걸 행안부에 제출을 하고 그럼 행안부에서 뭐 잘 짠 계획들을 심사를 해서 이쯤 되면 지방자치 제도가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지만 이창엽 차장은 중앙정부가 정책 결정을 모두 맡게 되면 지역 차이를 알 수 없고 지역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합니다. 발생하게 되고 특히 이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계속 이렇게 심각해지고 지자체의 자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이 가장 우선으로 보였는데요. 이에 모범이 되는 사례들을 다음 장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태안군 의회 의장은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김기두 의장이 강조한 것은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원의 자질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영훈 연구의원도 의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보고 그 중요성을 더욱 알게 됐습니다. 교육 내지는 지방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밖에도 정당 공천제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중앙정치 예속이 심하다 보니 각종 비리 등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구조라는 겁니다. 쉬운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지방 분권 강화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문제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돼 청렴한 지방의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이번 주제가 위기의 지방의회라는 거였는데 보고 어떤 것들을 좀 느꼈나요? 네, 저는 이번 영상을 보고 지방의회를 감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절한 견제를 통해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잘 해내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열 발전의 연관성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 지진 단측면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작성된 안전 매뉴얼. 네, 재작년 11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포항 지진 원인 규명 결과 발표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포항 지진 정보조사 연구단의 발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포항 시민들의 반응을 비롯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대한지질학회에 주축이 된 포항 지진 정보조사 연구단은 지난 3월 20일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민계 해외 조사단장은 이날 포항 지열 발전소에서 5번의 자극이 있었는데 물 주입 지하정에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 주입으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진환 고려대 지구환경과 교수 또한
지난해 4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2017년 포항 지진의 유발 지진 여부 조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소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수의 근거로는 발전소의 물 주입 시점과 지진 발생이 일치했고 지진의 진앙이 물 주입 지점과 근처로 몰려 있었으며 진원의 깊이가 일반적 자연 지진보다 얕고 물 주입 깊이와 일치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편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총 2만 7천여 건이며 피해액은 551억 원으로 집계했지만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총 피해액은 3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항 지진 사고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대책 없는 상황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앙일보는 포항 지진 원인 지역 지열 발전 정부 상대 수천억 대 소송 불가피라는 제목을 통해 최소 수천억 대에 이르는 정부 상대의 소송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합니다. 매일경제는 정부와 손해배상해야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피해 지역 포항 시민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도합니다. 한겨레신문 또한 포항 주민들 이제라도 진실 밝혀져 다행이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 조사 연구단의 발표에 포항 주민들의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며 향후 천문학적인 주민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상이 되며 정부의 포항 시민에게 사과와 지열 발전 사업 연구 중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도 포항 지진 정부 조사 연구단의 결과를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 지역을 포함 시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피해 조사와 대책 그리고 손해배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지진 발생의 책임 소재를 두고 참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요약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3월 22일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 중에 여야가 고성이 오가면서 막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포항 지진 사태 이후 정부 조사 연구단의 조사 결과인 지열 발전에 인한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이 충돌했는데요. 송 의원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지열 발전 토지에 지진을 유발하는 활성 단층의 유무를 조사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아무런 검토 흔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역시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이후 아무 조치가 없었고 시추공에 물을 주입은 계속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마지막 지진 전 물 주입은 누가 했냐, 문재인 정부가 물을 넣지 않았냐 하고 소리치면서 왜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냐라며 문재인 정권 때도 물을 넣지 않았냐면서 사람이 죽어야 하나라고 재차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처럼 포항 지진 정부 조사 연구단의 결과 이후 여야 정치권은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원인과 책임을 두고 우선 여당은 지열 발전 물 주입 때문에 지진 발생이 되었고 이것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이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야당은 마지막 지진 전까지 시추공에 물을 주입한 것은 현 정부라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경향신문은 30년간 14번에서 170번 지진 발생 우려, 최대 규모 4.5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지열 발전 위험성을 알린 해외 사례 보고서를 보고받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고 보도합니다. 한겨레신문도 인재로 드러난 포항 지진은 MB정부의 탓, 책임 규명을 벼르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제된 지열 발전 사업과 MB정부 때 시작했으며 경제성, 지진 가능성의 사전 검토도 없이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건 과정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합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포항 지진까지 보수 정권 탓이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의 지열 에너지 활용 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지진 위험성 조사가 실시됐지만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지하의 물붓기 작업을 계속했다며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사태 수습보다는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이처럼 진보와 보수의 언론은 포항 지진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언론이 포항 지진의 피해자인 포항 시민에 대한 아픔에 대한 위로와 사과 그리고 대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지진이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꼭 필요한데요. 우리 언론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밝혀진 지열 발전소를 착공하기 4년 전에 정부가 의뢰한 연구에서 지진 발생 우려가 이미 제기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전에 위험성을 보고받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포항 지열 발전소를 짓기 4년 전인 지난 2008년에 환경부는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로부터 연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열수를 꺼내거나 다시 주입하는 경우 지진의 원인이 되거나 지진의 빈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포항은 지난 2011년에 지열 발전 부지로 선정됐고 2012년에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도 활성단층 지역이라는 지진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거듭나왔지만 지열 에너지가 센 지역이란 효율성에 밀려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에 넥스지오라는 사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부채 비율이 1200%가 넘는 회사가 어떻게 국책 사업을 맡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포항 지열 발전소에서 지하로 물을 주입하면서 발전 주변에 규모 1.0 이상의 지진이 무려 6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에 규모 5.4 포항 지진이 날 때까지 계속 물을 주입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포항 지열 발전소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 보고서 결과에 대한 환경부의 묵인과 국책 사업 강행에 따른 의혹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도 힘든 기업 넥스지오가 포항 지열 발전소 국책 사업에 선정된 이유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CBS 노컷 뉴스는 포항 지열 넥스지오 4대강 해외 자원 개발에도 참여라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여러 차례 해외 자원 사업, 개발 사업과 4대강 사업에도 관여했다고 보도합니다. KBS 뉴스는 지열 발전 사업 MB정부 때 본격 추진, 매년 수십억 보조금이라는 제목을 통해 2011년부터 6년 동안 적게는 13억 원에서 많게는 60여억 원까지 매년 수십억 원을 정부 보조금이 넥스지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투입된 돈이 정부 보조금만이 182억이라고 보도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포항 지열 발전소 국책 사업과 넥스지오 기업 간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해외 자원 개발 국책 사업과 관계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언론이 해야 할 일은 포항 시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포항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이게 초기에 지적이 됐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좀 잘 보도하고 견제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 포항 지열 발전소 인한 포항 지진 사태는 인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사업에 대한 언론의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언론의 공식적인 취재 정보는 정부가 발표하는 발표문이나 공익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하는 국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동시에 언론의 탐사 보도가 지속적으로
병행되는 실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널리즘 취재 중의 하나인 과학 저널리즘과 데이터 저널리즘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언론은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인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